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동서, 민영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민영이가 왜요? 어머, 동서,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도대체 민영이를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아니, 형님이야말로 우리 민영이가 뭘 어쨌다고 볼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끼고 도니까 애가 더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를 저렇게 둬서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여자는 운동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 민영이 지금 체육관 다니면서 제법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일 상관하지 말고 형님 자식이나 신경 쓰시죠. 우리 자식들이야 다들 잘 나가는데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 우리 현석이 부부는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있고 우리 딸은 명문대 대학원생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도 걱정할 일 없으니까 형님도 신경 끄시죠. 우리 민영이는 최소한 어른 공경은 할 줄 알거든요. 어른 공경할 줄만 알면 뭐해. 대학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나와서는 창피해서 제대로 말이 나겠어.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실룩거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미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식사를 하시던 할머니께서 식탁에 있던 청국장을 살짝 밀어 큰엄마 발등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떨어뜨린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부러 부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바람에 큰엄마가 놀란 채 펄쩍 뛰었는데요.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나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구나. 그만 손이 미끄러졌지 뭐냐. 근데 이를 어쩌니? 진짜 제대로 된 청국장을 어렵게 구한 거라 아주 진국이거든. 웬만하면 냄새가 안 빠질 텐데 얼른 가서 씻어야겠구나. 그러게 어머님은 생신날 왜 굳이 청국장을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야 미역국은 아침에 작은 애가 끓여줬으니 저녁은 내가 청국장을 끓여봤지. 네 남편도 청국장이라면 아주 환장하잖니. 암튼 촌사람인 게 딱 표시가 난다니까. 요즘 누가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어. 냄새나게. 큰엄마가 잔뜩 신경질을 내며 큰아빠를 노려보다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암튼 저 주댕이가 문제야. 내가 얼마나 잘 되나 한번 지켜볼 참이야. 작은 애야, 큰애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가 보기엔 우리 민영이가 훨씬 낫지. 그렇고 말고. 어머님 눈에는 민영이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더 저러는 거잖아요. 내가 안 그러게 생겼냐? 우리 민영이는 마음이 착해서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며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엄마 말로는 일찍 세상을 떠난 고모와 제가 많이 닮았다고 했으니까요. 네 고모랑 성격부터 행동까지 아주 똑같이 닮았어. 네 할머니 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까지 말이야. 라고 말하곤 하셨어요. 큰엄마가 욕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식탁까지 고스란히 들려왔고 할머니께서 큰아버지를 노려보며 한 소리를 하셨어요. 앞으로 내 생일날에 굳이 안 와도 된다. 네 저 얼굴만 보고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니까 나쁜 사람 아닌 니들끼리 잘 살라 그 말이야. 할머니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큰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사실 우리 집 사연도 참 기가 막힌데요. 몇 년 전 지방에 홀로 계시던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동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큰엄마는 절대 할머니를 모실 수 없다며 펄쩍펄쩍 뛰었어요. 만약 할머니를 모시라고 하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큰엄마와는 다르게 우리 엄마는 선뜻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홀로 지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할머니를 부모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오던 날 큰엄마도 우리 집에 왔었는데요. 할머니 짐이 집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짝 웃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큰엄마가 그나마 할머니를 보러 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에게 재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혹여나 그 재산을 우리 부모님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렇듯 찾아온다는 것을 가족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큰엄마네 자식들은 다들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이며 명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보다는 운동 쪽에 더 소질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 동생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대학을 졸업 후 7급 공무원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큰엄마가 그렇게 폭주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제 동생이 단번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난 뒤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괜시레 운동하는 저를 물고 늘어지며 엄마 속을 긁어놓곤 했어요. 한마디로 큰엄마의 성격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운동에 그 누구보다도 소질이 있었고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었지만 도중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부터 큰엄마는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영아, 넌 어쩌면 좋냐? 운동하는 애들이 이게 문제야. 운동하다 다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바보가 되는 거라니까. 그 머리로 지금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좋니? 네 앞날도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하긴 뭐 공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라는 막말로 제게 비수를 꽂았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큰엄마를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간혹가다 찾아와서는 그렇듯 염장을 질러놓곤 했습니다. 그날 큰엄마 가족들이 돌아간 뒤에 할머니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이골이 난 모양으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해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에 가기 위해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는 손에 들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저만치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좀 잡아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지르며 한 남자를 쫓고 있었고 소매치기를 한 모양인지 남자가 가방을 손에 꼭 쥐고는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급히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다가는 순식간에 붕 날아올라서 2단 옆차기로 그 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너 절대 사람들 앞에서 발차기 이딴 거 하지 마. 알겠어? 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는데요. 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해야 할까요? 2단 옆차기를 날리고 착지하는 순간 제 입에서 짧은 외마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발은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남자는 이미 저만치 나가 떨어졌고 제가 잔뜩 양미간을 찌푸린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아, 큰일 났다. 저기요.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제 손가락 보여요? 이거 몇 개로 보여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라며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남자의 눈앞에서 흔들어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던 할머니가 급히 쫓아와서는 이놈 아주 잘됐다. 젊은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해.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태였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기 여기가 땡땡 사거리 우체국 앞인데요. 지금 소매치기 범이 바닥에 누워있거든요. 빨리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암튼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급차도 같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는 그저 어리둥절하다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경찰이 놀란 채 제게 물었어요. 아니 누가 소매치기라는 겁니까? 누구긴 누구야. 저기 누워있는 저놈이 소매치기지. 저기 저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놈 당장 잡아다 가둬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빨랐는데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이 소매치기를 잡았단 말입니까? 그러게요.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소매치기라는 소리를 듣던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근데 이 사람 괜찮을까요? 아까부터 계속 누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이 덩치 큰 남자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저기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나 모르겠네. 경찰관님, 괜찮겠죠? 그리고 잠시 후 다행히도 소매치기가 정신을 차렸고 저는 졸지에 그 소매치기범과 함께 경찰서로 가야만 했습니다. 경찰관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특히나 엄마와 대화하던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너 앞으로 일반인한테 그놈의 발차기 하기만 해봐. 지금 병원비 물어준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치만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그니까 네가 나서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란 말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그냥 심심해서 있는 줄 알아? 네가 경찰도 아니면서 왜 나서냔 말이야. 그치만 경찰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 급하면 손만 쓰라고 몇 번을 말했어. 왜 발을 써서 항상 일을 만드느냔 말이야. 라고 엄마가 잔소리를 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채 도와주고자 그랬던 건데 나중에는 제가 덤태기를 쓴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진 채 경찰관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아가씨,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참 대단하네. 어? 할머니 안 가셨어요? 아가씨가 나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내가 가긴 어떻게 가. 그런 짓은 배신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와, 할머니 완전 멋지신데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칭찬까지 하고 그래. 근데 전 오늘 엄마한테 완전 쫓겨날 것 같아요. 쫓겨나다니 왜? 우리 엄마가 한 번 더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면 집에서 내 쫓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꽤 많았었나 보구만. 네,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누구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처음 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경찰서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서에 도착을 하자마자 할머니가 경찰관들과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잠시 후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오더니 그 할머니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이동하실 때 차를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좀 걸을까 한 거지. 난 괜찮어. 그나저나 저 아가씨가 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정 변호사가 잘 해결 좀 해줘야겠어. 라며 할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할머니와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는데요. 우와, 할머니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 부탁을 좀 했지. 그러니까 아가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나머지 일은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진짜요? 할머니 진짜 감사해요. 전 오늘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는 있고? 아니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는 날에는 밖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할머니랑 비상연락을 해야 해요. 할머니랑 비상연락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집안에서 동태를 살피다가 엄마가 잠이 든 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하시거든요. 그럼 뒤꿈치를 슬금슬금 들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 할머니랑 저랑 워낙 꿍짝이 잘 맞아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제가 할머니를 향해 활짝 웃었는데요. 젊은 아가씨가 성격이 어쩌면 이리도 좋을까?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우리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할까? 아까 보니 들고 있던 커피 다 쏟아진 것 같던데. 전 괜찮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신 거라면 그냥 가셔도 돼요. 오늘 오히려 할머니께 제가 신세를 졌는걸요? 아가씨가 신세를 지긴 무슨 신세를 졌다고 그래. 오늘 신세 진 사람은 난데.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은 엄마를 안 불렀잖아요. 전 그것만 해도 아주 감사한걸요? 제가 다시 한번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커피 한 잔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아니 아직 시간은 있긴 해요. 그럼 잠깐만 이따 갈게요. 라며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태권도 선수였다고? 네, 태권도를 오래 했어요. 좋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다리를 좀 다치는 바람에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은 태권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어쩐지 아까 막 발차기인가 뭔가 그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더구만. 근데 다리에 힘이 얼마나 좋길래 그 건장한 남자를 한 번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아까 보니 그 소매치기 범 덩치가 훨씬 좋아 보이더만. 아, 2단 옆차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태권도 발차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절대 발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만 지나치지를 못하고 맨날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보기 드문 아가씨네. 그런 성격은 누굴 닮은 거야? 우리 할머니 말로는 돌아가신 고모를 닮았다고 했어요. 근데 고모랑 저는 옛날에 집안에 독립운동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데 그 피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독립운동하신 분도 있으셨어? 네, 원래는 우리 집안이 돈이 꽤 많은 집안이었다는데 대대로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댔다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도 이야기를 해줘서 다 암기했을 정도예요. 제가 처음 뵙는 분한테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니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반듯한 거구만. 이 핏줄이라는 건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 할머니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는 제게 혹시 전화번호를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전화번호를 묻는 이유가 궁금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드렸는데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그 할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저기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때 소매치기 당했던 그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기억납니다. 혹시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 연락해봤는데.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게 말이야. 나한테 손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자한테 태권도 좀 가르쳐줄 수 있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태권도요? 태권도는 도장에 다니면 금방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아니, 우리는 개인 강습을 원하거든. 네? 태권도를 개인 강습 받으신다고요? 그래, 우리 손자가 공부만 하던 애라 워낙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강습비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저 말고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니야, 난 말이야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거든. 근데 그날 아가씨 발차기 기술 보고 완전히 반했거든. 할머니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셨기에 할머니 손자분 1대1 강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만 가르치던 저로서는 다 큰 성인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긴 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도했는데요. 손자분은 정말이지 운동에는 소질이 없어 보였어요. 우선 많이 마른 체형에 키만 멀대같이 커 보였으니까요. 제가 손자분 강습에 가던 첫날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제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제 엄마가 참 착하고 예뻤는데 원래 몸이 많이 약했거든. 그러다 몇 년 있다 우리 아들이 재혼을 했는데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 내가 계속 끼고 살아서 정도 많이 들었었고 제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재혼하게 되면 나보고 손주를 부탁한다고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 아마도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할미가 키우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겠지. 세상 떠난 며느리가 생각나시는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키워주셔서 며느님도 하늘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아가씨도 보다시피 우리 손자가 엄마를 닮은 것인지 잔병치레도 많고 그래. 그래서 운동을 좀 하면 괜찮을까 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해. 우리 손자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내 옆에 항상 붙어 있는데 보고 있으면 딱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날 할머니 댁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할머니 집은 서울에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경기도 외곽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거리가 꽤 먼 거리였지만 주말 이틀간만 개인 강습을 했고
개인 강습비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높게 책정해 주셨기에 정말 열심히 강습을 했습니다. 암튼 그렇게 저는 손잡은 운동을 전담하게 되었어요. 손잡은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으로 한동안은 서먹서먹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행동에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모습을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고요. 어느 날은 운동을 하고 난 뒤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자분이 제게 물었어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앞으로 우리 친구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편하게 물어봐요. 저기 제가 듣기로는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 집안이 그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제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웃겼는지 손자분이 크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왜 웃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웃긴가요? 그게 아니라 민영 씨랑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막 유쾌해지고 그래요. 그냥 고민이 다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운동하고 난 뒤부터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제가 입이 짧아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민영 씨랑 운동한 후에는 밥이 그냥 막 들어가요. 정말요? 그럼 진짜 다행이네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운동을 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정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역할이 참 컸는데요. 어느 날은 꽤 비싼 연극표를 주시면서 같이 다녀오라고 꼬시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진짜 비싸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둘이 친해지게 하려고 할머니가 묘안을 내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친해져만 갔고 할머니 손주분과 저는 어느 순간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도 딱히 바쁜 일이 없었기에 쫄래쫄래 할머니를 따라 은행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은행 지점장이 바로 뛰어나와서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점장님,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자꾸 이러면 불편해서 은행 옮길 겁니다. 저기 그래도 우리 지점 VVIP신데. 지점장님, 내가 이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기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게 은행을 찾아온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며 지점장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은행을 나오던 제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저분이 회장님이라고 하시던데? 할머니가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은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회장이야. 네?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그래, 넌 참 눈치가 없더구나. 내가 그래서 널 좋아하는 거지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저런 작은 은행과 거래를 하냐고 묻는데 다 이유가 있어. 저 지점장이 말이다. 내가 후원하는 보육원에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더구나. 몇 달에 한 번씩 그 지점장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서 보육원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기도 하고 말이야. 거기다 무엇보다도 그 보육원 아이 한 명을 입양까지 했더구나. 정말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맞다. 난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하거든.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말이야. 너도 이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널 처음 본 날 한눈에 딱 우리 손주 며느리로 점 찍었던 거야. 그럼 설마 현수 씨한테 운동을 가르치라고 하셨던 것도... 그래, 너라면 우리 손주한테 웃음을 줄 수 있을 것 같더구나. 우리 손주한테 들어보니 네가 참 순수하고 밝아서 너를 참 좋아하더구나. 역시나 내 생각에 딱 맞아떨어진 거지.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할머니께서 아주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할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견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할머니는 서울대를 졸업한 수재셨고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여러 번 힘든 일을 겪으시다가 지금의 회사를 이만큼 일궈내셨다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이 모든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집에다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큰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할 말? 너 혹시 또 사고 친 거야? 또 발차기 그거 막 한 거야? 사고를 치긴 친 거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2단 옆차기거든? 야, 내가 그 2단 옆차기인가 3단 옆차기인가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설마 병원에 입원했어? 합의해야 하는 거야? 엄마, 진정 좀 해. 내가 2단 옆차기 하는 거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다 온 게 한두 번이야? 난 이제 경찰서라면 아주 치가 떨려 이거사. 어쩌겠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 그런 건데. 제가 농담을 하며 엄마를 놀렸는데요. 네 선조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하시다가 일본 경찰한테 끌려간 거고 넌 사고 쳐서 경찰서 간 건데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너 똑바로 말 안 해? 이번엔 또 뭔 사고를 쳤어? 저기 그게 말이야. 내가 소매치기범을 2단 옆차기로 날려버렸거든? 그 순간 엄마가 얼음이 되어버린 채 눈만 깜빡이고 있다가는 마구마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너 저번에 외갓집 가서 쌀 한 가마니라 아작내는 거 보니 그 소매치기범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뻔하다. 그 쌀 가마니가 너덜너덜해져서 쌀이 줄줄 흘러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절대 멀쩡할 수가 없지. 애미야, 그때 그건 우리 민영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발차기로 차면 쌀가마니가 구멍이 나나 안 나나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니었냐. 그러니 우리 민영이 잘못은 아니었지. 사실 너도 옆에서 부추겼잖아. 어느 정도로 센지 궁금하다고. 할머니 말이 맞아. 엄마도 부추겼잖아. 잠깐만,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참,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족들에게 얘기해줬는데요. 그럼 그 뒤에도 그 할머니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분 손자랑 나랑 지금 사귀고 있거든? 뭐? 너 지금껏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엄마가 호들갑 떨고 다닐까봐 내가 말 안 한 거고.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런데 그쪽 집에서 우리가 결혼하기 바라고 있거든. 그래서 현수 씨가 곧 인사 올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 말이야. 문제? 아, 혹시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는 거 보니 부모님이 안 계신 모양이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뭔 대수야.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할머니가 땡땡 기업의 회장님이시래. 제가 그 말을 한 뒤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뭐? 땡땡 기업 회장님? 그러니까 네 말은 땡땡 기업 회장님이 널 손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 그 말이냐? 민영아, 너 소설책을 너무 본 것 같다. 뻥을 쳐도 앵간해야 이해를 하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창피하지도 않냐? 최소한 그분들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짠데? 여기 이렇게 조회도 된다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한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뭐? 진짜 이분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여기 봐봐. 그리고 이것도 봐봐. 여기 내 SNS 사진. 우리 셋이 찍은 사진도 있잖아. 제가 얼마 전 주말에 남친과 남친 할머니까지 모시고 삼겹살을 구워 먹던 사진까지 보여줬더니 가족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 뒤 현수 씨가 우리 집에 인사를 온 뒤 바로 상견례를 했는데요. 상견례 날은 현수 씨 아버님과 새어머님도 참석하셨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가 부모와 다름없었기에 두 분 다 할머니 말씀에 따를 뿐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잔치상을 차리고는 친척들을 불렀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큰엄마의 표정은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운동만한 민영이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갈 수가 있어?
이건 뭔 사기 냄새가 나지 않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알고 봤더니 간 이식할 사람이 필요해서 건강한 민영이를 데리고 간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내가 몇 날 며칠 생각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그니까 동서 한번 잘 알아봐. 형님, 우리 상견례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분들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 걱정되시면 형님도 한번 알아보시던지요. 여기저기 기부도 참 많이 하시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아주 좋아하셨는걸요. 우리가 조사님들께 정성껏 제사를 지냈더니 조사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큰엄마에게 쐐기를 박듯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큰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결국 잠시 후 속이 좋지 않다면서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께서 아유 꽃이다 꽃이여. 그러게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냐? 라며 아주 속이 시원하시다는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제가 옆에서 얼마나 잘 챙겨줬던지 그 삐쩍 마른 몸이 어느새 얼굴에 살이 많이 붙어서 이제는 식단 조절을 해야 할 정도로 건장해졌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랑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요즘은 큰엄마가 우리 친정에 자주 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간혹가다 얼굴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말수도 적어졌고 기운도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내내 한숨만 쉬며 사는 낙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